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었던 거리두기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6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6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1일 확진자를 기록한 가운데 목욕장과 유치원을 비롯해 병원과 시장, 학교 등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1월 이후 학교 16곳, 유치원 2곳, 어린이집 4곳 등 22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6일부터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공식화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해운대 구청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인데요. 시민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비하는 상인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 이재필 기자입니다.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진작 거리두기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짝 좀 더 빨랐으면은 확진자 수가 좀 적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많이 정부의 판단이 좀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조치를 엉성하게 했잖아요. 그랬다가 풀어주니까 너무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져요.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막 7, 8천 명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좀 강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걱정하는 건 자영업자들입니다. 특히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상당한 타격을 경험했던 터라 두려움은 더욱 큽니다. 다시 한번 또 어둠 속으로 또 들어간다고 봐야죠. 다시 한번 또 이제 고통을 또 참아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매장에서도 거리두기를 좀 확실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인건비 지원과 보상업종 확대 등 현장 상황을 보다 세심히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지원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직원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뭐 장사가 안 된다고 쉽게 자를 수 있는 실정도 아니고 이 아이들과 정말 오랫동안 같이 있었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진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받지 못하는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지원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 지원으로는 가게 운영하기에는 턱없이도 부족하고 지원이 단어만 지원이지 진짜 지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도 기사 보니까 뭐 자영업자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데 말만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 회복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앞으로 2주 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고 일상 회복이 다시 시작되길 희망합니다. 여론은 지금 이재필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45일 만에 멈춥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었던 거리두기는 이제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사적인 모임은 백신 접종을 한 4명까지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는 모임에는 참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유흥시설이나 식당과 카페는 이제는 매장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해야 하고요. 포장이나 혼자서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그리고 PC방과 학원 등은 매장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 방역수칙도 강화됩니다.
5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는 접종 여부가 관계가 없었지만 50명이 넘어갈 경우죠. 그러니까 50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는 299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행사의 기준처럼 접종 완료자만 299명이 참석하거나 또는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한 250명까지 결혼식장에 갈 수가 있습니다. 돌잔치와 장례식장도 49명까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요. 50명이 넘을 경우에 이 접종 완료자만 299명까지 참석해야 합니다. 그동안 3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연이나 스포츠 대회, 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처가 그동안에는 승인을 했었지만 당분간 필수 행사 이외에는 열리지 못합니다. 등교 여부도 바뀌는데요.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 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2로 조정이 됩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등은 그대로 전면 등교가 유지가 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이번 주 토요일인 18일 0시부터 특별 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새해맞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해운대구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를 초청하는 등 2년 만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해맞이 축제를 준비했지만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결국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해운대 장산 정상에서 주민 등 50여 명을 초청해 작은 해맞이로 새해를 맞이할 계획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또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16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새 확진자는 346명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치인데요. 부산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영도구 목욕장과 동구 유치원을 비롯해 사상구 병원과 시장, 강서구 사업체, 해운대구 초등학교 등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또 수영구 유치원과 동래구 학원, 금정구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래구 목욕장 등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가족과 접촉자 등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16일 0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6.2%, 일반 병상은 72.3%며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66.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학생 접종률을 높여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교육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심각합니다. 11월 이후 학교 16곳, 유치원 2곳, 어린이집 4곳 등 22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저조한데요. 14일 기준 부산 지역 전체 소아청소년 15만 4천여 명 가운데 접종을 맞았거나 예약한 학생은 7만 3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은 소아청소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6일부터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접종 편의성을 높여서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최근 부산시 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백신 미접종 학생 만여 명이 찾아가는 백신 접종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24일까지 이들 학생의 접종 참여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학생 접종률을 5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네, 저희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공식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해운대 구청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만나봅니다. 현 구청장을 비롯해 전 부산시 의원과 구의원, 정치 신인 등이 대거 해운대 구청장 도전에 나섭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40만 명의 해운대구, 내년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낸 해운대구청장 출마 예정자들은 누구일까?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현 해운대구청장입니다. 그동안 살기 좋은 도시, 쾌적한 해운대구를 만들기 위해 생활 여건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해 균형 잡힌 도시 정책을 바탕으로 해운대구를 사람이 중심인 미래도시로 완성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경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시의원, 구의원 등이 해운대 구청장 자리를 두고 도전장을 냈습니다. 강무길 전 시의원은 건축사의 경력을 가지고 반여 반송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지역 정책 이주지 형성과 주거 변화 특성을 연구한 논문을 쓰는 등 도시 계획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해운대에 오래 거주하면서 정말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많이 생각을 했고, 또 제 직업이 건축사고 APEC 세계 건축사다 보니까 도시계획 공학 박사로서 부산시 의원을 하면서 도시계획 전반적인 일을 핸들링 했고, 또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운대 발전의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수 전 해운대 경찰서장도 정치 신인으로서의 강점을 강조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찰대 졸업 후 경찰서장직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남다른 기획력과 리더십, 행정력을 바탕으로 해운대구를 체계적으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해운대 경찰서장 등 4번의 경찰서장을 거치면서 큰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해 봤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운대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특별히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진정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서 주민을 위한 구청,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전 부산시의원도 지역 내 여성 정치인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도전장을 냈습니다. 최근 늦둥이 엄마로서의 경험담을 담은 육아 에세이를 발간하는 등 그동안의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문제, 청년, 여성 문제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저는 해운대 구의원과 또 부산시의원으로서의 행정 경험과 또 토목공학 박사로서 도시에 대한 식견,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일을 했던 정책 개발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출산과 양육을 직접 겪은 늦둥이 엄마로서,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스타트업 대표로서 이런 저의 다양한 경험들을 녹여서 해운대구가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는 구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성철 전 해운대 구의원도 해운대구청장 재도전에 나섭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차례 실패를 겪었지만 삼성 구의원의 경험을 살려 해운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 전문가라는 면모를 확실히 보이겠다며 절치부심 끝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구의원을 12년 동안 하면서 지역 구석구석 누벼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느꼈고, 앞으로 구청장이 되면 늘 주민과 함께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해운대 구석구석 누비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식 전 부산시의원도 해운대구청장 도전에 나섭니다. 시의원 재직 당시 추진했던 광안대교 통행료를 출퇴근 시간에는 50% 감면하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운대 구민들의 편의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해운대구 주민분들을 위하여 약속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교육 정책을 진행합니다.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해운대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설치 및 고향버스를 운영하고 타지에서도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센텀 2지구 개발을 계기로 주변 지역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동서 간의 불균형 개발을 해소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6개월여 남은 시점이지만 해운대구청장 출마 예정자들의 행보는 이미 본격화된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16일 오전 9시쯤 동래구의 한 공사장에서 굴삭기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굴삭기 운전자 50대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자재를 옮기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해 굴삭기가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